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늘 완벽하게만 할까요?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교재를 바탕으로 그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사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수가 원하는데 어쩌겠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상식이니까요. 네, 대부분은 그 상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투표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지극히 합리적인데 그 결과로 나온 사회 전체의 결정은 완전히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투표의 역설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다수결의 합리성에 하고 커다란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유권자가 딱 3명, A, B, C가 있고요. 정책 대안도 X, Y, Z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 뭘 제일 좋아하는지 볼까요? A는 X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 Y, 마지막이 Z네요. B는 Y, Z, X 순서, C는 Z, X, Y 순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 B, C 이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선호 체계는 아주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모순이 없죠. 아주 합리적인 개인들입니다. 그럼 이제 1대1로 한번 붙여보죠. 먼저 정책 X랑 Y가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A는 X를 더 좋아하고 C도 X를 더 좋아하네요. B만 Y를 선택하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2대1로 X가 이깁니다. 자, 일단 사회의 첫 번째 선택은 X로 정해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라운드 Y와 Z의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요? A와 B가 Y를 선택하네요. C만 Z를 선택했으니까 이번에도 2대1로 Y가 Z를 이깁니다. 자, 여기까지 결과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X는 Y를 이겼고 Y는 Z를 이겼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최종 승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X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확인사살 한번 해보죠. 패자였던 Z와 승자였던 X를 직접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A는 당연히 X를 선택하지만 B당 C가 Z를 선택하네요. 결과가 이상하죠. 2대1로 뜬금없이 Z가 X를 이겨버렸습니다. 분명히 최종 승자여야 할 X가 Z한테 져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바로 이게 투표의 역설입니다. 여기 화살표처럼 X는 Y를 이기고 Y는 Z를 이겼는데 다시 Z가 X를 이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묘비우스의 띠처럼 뱅뱅 도는 상황에 빠진 거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 건데?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만 겁니다. 개인은 모두 합리적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럼 다수결은 그냥 버려야 하는 걸까요? 이거 문제 있네? 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골치 아픈 역설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찾아냈거든요. 그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유권자들의 선호의 모양에 달려 있습니다. 자, 교재에 나온 이 두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세요. 봉우리가 딱 하나죠? 이걸 단봉형 선호라고 불러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족도가 꾸준히 떨어지는 아주 일관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봉우리가 여러 개 튀어나와 있죠? 다봉형 선호입니다. 아까 우리 예시에서 바로 C의 선호, Z greater X greater Y가 이런 모양이었고 이게 바로 역설을 일으킨 주범이었던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단봉형 선호라는 건 나의 원픽이 딱 하나 있고 거기서 어느 쪽으로든 멀어지면 그냥 꾸준히 싫어지는 그런 일관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투표에 참여한 모든 유권자가 이런 일관된 단봉형 선호를 가지고 있다면 아까 봤던 투표의 역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사회가 빙글빙글 돌지 않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투표의 역설이 해결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의 선호가 단봉형일 때 과연 사회의 최종 선택은 어디로 결정될까요? 바로 여기서 경제학에서 정말 유명한 중위 투표자 정리가 그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중위 투표자,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투표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유권자를 정치적인 성향이나 선호에 따라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쫙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서 있는 바로 그 사람. 이 이론에 따르면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쉽게 이해가 돼요. G1부터 G5까지 유권자들이 쫙 분포해 있을 때 정중앙에 있는 G3 유권자가 바로 중위 투표자죠.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하면 그 결과는 항상 이 사람이 원하는 G3로 결정됩니다. 왜냐고요? 만약 누가 나는 G4가 좋아 라고 제안하면 G1, G2, G3 유권자가 전부 아니 G3가 더 나아 라고 반대할 겁니다. 불소 과반수죠. 반대로 G2를 제안해도 마찬가지예요. G3, G4, G5가 반대하죠. 결국 이 중위 투표자는요. 뭘 해도 항상 이기는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공공재 공급량 같은 경제 정책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사람들의 수요가 D1, D2, D3로 다 다를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D2 수요 곡선을 가진 개인 E가 중위 투표자가 되는 거고요. 사회 전체의 공공재 공급량은 바로 이 사람이 원하는 G2 수준에서 딱 결정됩니다. 결국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묻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의 뜻이 사회 전체의 뜻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론은 이론이고 실제 현실 정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사람들은 언제나 이론대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때로는 아주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은밀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투표 거래, 영어로는 로그 롤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의원은 X 법안 통과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B 의원은 Y 법안이 중요하다고 해보죠. 이때 둘이 만나서 내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에 찬성표 던져줄 테니 당신도 내가 원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줘 라고 딜을 하는 겁니다. 이런 표 거래를 통해서 단순한 중위 투표자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3가지 핵심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투표의 역설.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여도 사회 전체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 둘째, 단봉형 선호. 이 역설을 막아주는 마법의 조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중위 투표자 정리. 이 조건만 만족되면 모든 결정권은 결국 중간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아주 강력한 이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중위 투표자 이론이 정말 맞다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전략은 무조건 중간, 중도층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는 현실 정치에서는 오히려 핵심 지지층, 즉 양쪽 극단을 향해서 더 강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이 더 자주 보일까요? 이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